네, 검담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이제 다양한 함수를 다룰 거예요. 앞으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등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울 텐데, 자, 그 전에 함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번 시간에는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프린트 올라와 있으니까요. 출력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개념 함께 봐볼게요. 자, 단어가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대응과 함수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먼저 배울 단어는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x라고 하는 집합에서 y라고 하는 집합으로의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동그라미 1번 정의입니다. 자, x의 원소랑 x의 원소 스몰 x와 y라는 집합의 원소 스몰 y가 짝지어지는 것. 자, 그냥 단순하게 짝지어지는 것을 x의 y가 밑줄 대응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자, 스몰 x라는 원소랑 스몰 y라는 원소랑 대응할 때 화살표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정의는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x에서 y로의 대응인 경우에는 자,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랑 반드시 짝지어질 필요는 자, 밑줄 없다. 자, 그리고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반드시 밑줄 한 개만 대응될 필요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오른쪽에 집합이 두 개가 그려져 있죠. 여러분도 한번 그려주세요. 자, x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3이고요. 자, y라는 집합의 원소는 스몰 a, b, c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1은 a로 대응, 2는 b랑 c로 대응된다라고 일단 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 놓고 보면요, 여러분. 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자, 지금 x의 원소 중에서 3은 y의 원소 중에 누구랑도 대응되지 않죠? 자, 그리고 x의 원소 중에서 2라고 하는 원소는 y의 원소 중에 한 개가 아니라 bc라고 하는 원소 두 개랑 대응이 되고 있죠. 자, 이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말해서 자, 어떤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있을 때 자, 단순히 자, 집합끼리의 대응인 경우에는 x랑 y의 원소를 그냥 매칭해 주는 거야. 매칭해 줄 때 매칭이 안 되는 아이도 생길 수 있고, 자, 여기 방금 설명한 이처럼 두 개 이상과 매칭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집합 사이의 대응이라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자,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함수란 무엇이냐면요. 자, 함수란 무엇이냐? 자, 여기 아래 네모 상자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 네모 상자에 별표 해주세요.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는 이 네모 상자의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x에서 y로의 자, 밑줄 대응 중에서 자, 대응 중에서 기역과 니은을 만족하면 함수라고 하는데, 자, 기역. 자, x의 밑줄 모든 원소가 자, 니은 y의 원소 한 개와 대응될 때 자, 이러한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자,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x의 원소랑 y의 원소를 내 마음대로 매칭시키는 그런 관계를 대응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대응이 자,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은 한 개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내가 어떻게 원소를 매칭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대응이 있을 텐데 자, 이 대응들 중에서 함수를
추려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함수를 추려내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 기억이라는 조건과 니은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응을, 자, 이 대응을 특별히 다시 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까?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이 x라고 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즉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대응이 돼야 되고, 두 번째, y의 원소는 몇 개랑만 대응이 돼야 되냐면 한 개랑만 대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살펴봤던 예를 보면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응은 함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왜 안 되냐면 지금 여기 3이라고 하는 원소가 y의 원소랑 대응이 안 됐죠. 자, 그래서 3은 현재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구를 만족하지 않는 거지? 기억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원소는 y의 원소 2개랑 대응이 되죠. 자, 근데 우리 함수가 되려면은 니은을 만족해야 되는데 x의 원소가 y의 원소 몇 개랑만 대응이 돼야 돼요? 한 개랑만 대응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예에서 2라고 하는 숫자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니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자, 둘 중에 하나라도, 기억 니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함수가 아닌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대응은 기억도 만족하지 않고 니은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응은 뭐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단지 그냥 대응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함수의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자, 우리 함수가 영어로 펑션 아닙니까? 자, 그래서 f 땡땡 x라는 집합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밑줄에 적어 주시고요. 자, 그 아래 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면요. 자, x라는 집합은 값, 을, 병들이 모여있는 집합이고요. y라는 집합은 양의 실수의 집합이라 할 때, 자, 어떤 대응을 줄 거냐면, 자, x의 원소 값을 병에 현재 키를 y에서 찾아 대응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적어봅시다. 자, x의 값을 병이 있고, 자, y라고 하는 집합은 양의 실수의 집합이니까 0보다 큰 모든 실수들이 모여 있겠죠. 그쵸? 뭐 150도 있을 거고 150.1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있을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의 키가 165라고 합시다. 자, 을의 키는 150.1이라고 하고요. 자, 병의 키를 172.3 이렇게 써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y에는 얘네들 말고도 아주 많은 이런 실수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응이, 자, 우리 이제 궁금한 게 이 대응이 함수인지 판단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함수니? 라고 물으면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기억이 뭐였죠? 자, 정의역에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y의 원소랑 대응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자, 대응이 될 때 y의 원소 몇 개랑만 딱 만나야 돼요? 한 개랑만 매칭이 되는지, 자, 대응이 되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갑하고 을하고 병은 자, 모두 키를 가지고 있죠. 그죠? 모두 키를 가지고 있죠. 즉, 갑, 을, 병은 y의 원소들과 모두 다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기억 조건에 만족하는 게 맞네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모두 다 키를 가지고 있고 이제 y의 원소 한 개랑만 매칭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갑과 을과 병의 키는 현재 키는 오직 하나뿐이죠. 자, 왜냐면 우리가 대응 관계를 어떻게 줬냐면 갑을 병에 무슨 키였어요? 현재 키지. 자, 지금 내 키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키가 뭐 168이면서 동시에 169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지금 현재 키는 오직 몇 개입니까? 현재 키는 오직 한 개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 조건도 만족하는 거죠. 무슨 말이야? y의 원소 딱 몇 개랑만 한 개. 값도 165 하나랑, 을은 150.1 하나랑, 병은 172.3 하나랑만 딱 매칭이 되죠.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니까 자, 여기에서 나온 대응은 뭐가 맞는 상황이에요?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하면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 대응은 여러분 대응은 그냥 집합의 원소를 짝짓는 걸 대응이라 한다. 자, 대응이 진짜 많겠지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특별히 함수가 되는 애들은 몇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두 가지. 첫 번째, x의 모든 원소가 대응되는지. 두 번째, 대응이 될 때 딱 몇 개랑만 대응이 되는지, 한 개랑만 대응이 되는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5개념 바로 잡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함수가 뭔지는 알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5개념이 생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런 활동을 했어요. X라는 집합을 자, 한번 써봅시다. 대한민국, 미국, 중국 나라의 모임이라 하고요. Y라는 집합은 현재 수도를 모아놨네요. 서울, 워싱턴, 파리, 북경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면 이제 어떤 대응,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X의 원소랑 Y의 원소를 짝짓는 방법이니까 자, 이 관계 맺는 방법이니까 이걸 대응하는 방식이죠. 대응이죠. 짝짓는 것, 대응. 자, 어떻게 대응하래요? 나라랑 수도를 연결하는 거죠. 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지, 얘들아? 서울. 자, 미국의 수도는요? 워싱턴이죠. 자, 중국의 수도는 북경, 베이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대응은 함수니? 함수 맞나요? 자, 이 대응은 함수 맞죠? 왜? X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Y의 원소랑 연결되고 있고 몇 개씩 연결돼요. 대한민국도 서울 하나랑 미국도 워싱턴 하나랑 중국도 북경 하나랑 연결됐으니까 자, 이 대응은 뭐가 맞다? 함수가 맞네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 개념을 접했었고요. 자, 이제 중학교 때는 X라는 집합은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Y라는 집합은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일 때 자, 이제 어떤 대응을 줬어요? 어떤 대응? X, Y를 연결하래요. 자, 그런데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관계가 되도록 연결하라 했죠. 자, 그러면 X에 하나씩 더하면 되니까 1은 2로, 2는 3으로, 3은 4로 연결되는 관계죠. 자, 이것도 함수 맞나요, 여러분? 함수? 맞죠? 자,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 하나씩 하고만 연결이 됐으니까 이것도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이런 함수 개념은요. 이런 식으로 나라랑 수도를 연결한다. 즉,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함수 상황을 다뤘고요. 중학교 때는 자, 이 식 어때? 자,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자,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함수를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5개념을 가질 수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 y는 fx 해서 특별한 관계나 식이 함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다시 아주 특별한 관계 이런 식으로 나라랑 수도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y는 x 플러스 1처럼 시기, 이런 대응 관계만이 함수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뭐 별, 달, 여기는 뭐 하트. 자, 오른쪽에 들어가는 숫자는 선생님 뭐 마음대로 써볼게요. 뭐 강아지, 기억, 고양이, 뭐 내 마음대로 원소를 구성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 마음대로 대응 관계를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표시한 대응은 함수가 맞습니까? 자, 어때요? 자, 그 x의 모든 원소들이 y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랑 만나고 있고, 자, 자, 보세요. 별도 몇 개랑 만나요? y의 원소 기억 하나랑 대응이 되죠. 자, 달은 y의 원소 3과 대응이 되고, 하트도 y의 원소 3 하나랑만 대응이 되죠. 선생님, 얘네 둘이 지금 이렇게 같은 곳을 향해 가는데요. 괜찮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에서 x의 원소가 y의 원소 1개랑 대응이 된다는 거는, 자, 잠깐만 여기 봐주실래요? 자, y의 원소 1개랑만 대응이 된다는 거는 이런 상황도 괜찮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원소가 일단은 어딘가 연결이 됐고요. 자, 1 입장에서는 몇 개랑 연결이 된 거야? 2 1개랑. 2 입장에서도 2 1개랑. 3 입장에서도 2 1개랑 연결이 됐죠. 이런 거 함수가 맞습니다. 즉,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까처럼 x의 원소가 y의 원소 1개, 2개 서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선생님이 표시한 대응도 뭐가 맞다는 거야? 함수가 맞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나라랑 수도를 연결하는 것처럼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 상황을 y는 x 플러스 1처럼 어떤 특별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하죠. 어떻게 별, 달, 하트, 강아지, 고양이, 기억, 3을 식으로 나타냅니까? 불가능하죠. 자, 다시 말해서 특별한 관계나 식은 우리가 함수 개념을 접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용한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이런 것들만이 함수는 아니고, 우리가 함수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 배웠던 기억, 니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1번 교과서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고르고 함수가 아니라면 이유를 말하세요. 자, 우리 아까 배웠죠? 함수라고 하는 건 뭐였지? x에서 y로 가는, 자, 대응이 있을 건데 대응이 모두 다 함수는 아니죠. 자, 이 대응 중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함수. 자, 기억. 뭐였습니까? x의 자,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y의 원소에 대응되니? 이걸 따져야 되고, 2번째. 자, 이때 대응될 때 y의 원소 몇 개랑만 대응이 돼야 되지? y의 원소 1개랑만 대응이 되는지 이걸 체크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럼 1번은 함수인가요? 아니죠. 자, 왜 아닙니까? 자, 일단은 기억, 니은을 체크하면 기억을 만족하지 않죠. 자, 3이라고 하는 원소는 y의 원소랑 대응이 안 되잖아요. 즉, 모든 원소가 대응된다는 기억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죠. 자, 2번은 함수 맞습니까? 2번은?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기억. x의 모든 원소가 1, 2, 3, 4가 전부 다 화살표를 어딘가로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만족했고요. 자, 니은. 이제 하나랑만 대응이 되는지 보면 1은 b 하나랑 대응이 되죠.
자, 2는요. 화살표를 C에게만 보내고 있네요. C 하나랑 대응이 되고 3은 B랑 4는 B랑 하나씩만 대응이 되죠. 그래서 니은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2번은 함수가 맞다라는 거지. 자, 3번 볼게요. 자, 3번도 자, 기억부터 따져봅시다. 자, 기억. 자, X의 모든 원소 1도 화살 보내고 있고 2도 보내고 있고 3도 4도 모두 다 Y의 원소랑 대응이 되니까 자, 기억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그런데 니은은 만족하는지 보니까 1, 2, 3 같은 경우는 전부 다 Y의 원소 하나랑만 만나고 있는 게 맞죠. 자, 그런데 4는 지금 화살을 몇 개 보냈니 얘들아? 2개 보냈지. 즉 4는 Y의 원소 1개가 아니라 B랑 C라고 하는 2개랑 대응이 되기 때문에 니은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자, 따라서 3번에 주어진 대응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4번은 어때요? 자, 4번도 하나씩 따져볼게. 자, 기억. X의 모든 원소가 화살을 보내고 있네요. 어디론가. 자, 그러면 모든 원소가 아무튼 대응이 되는 거니까 기억 만족하고. 니은. 하나씩만 대응되니? 1은 C한테만 화살을 보내고 있고 2도 C한테만 3은 A한테만 4는 B한테만 보내고 있으니까 니은도 만족하죠. 자, 따라서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함수인 거는 몇 번? 2번과 4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는요.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함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어서 따로 부수적으로 실은 문제이니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2번. 자,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원소와 Y 원소가 다음같이 대응할 때 자, 문제. 주어진 대응이 함수인지 판단하라 했어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대응은 X를 2 더한 X 플러스 2에다가 매칭을 시키는 대응이죠. 자, 그러면 그대로 표시를 하면 X는 0, 1, 2. 자, 집합 Y는 0, 1, 2, 3이죠. 자, 그러면 0은 어디로 갑니까? 2를 더하면 2로. 1은 3으로 가죠. 자, 그런데 2는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자, 2는 플러스 2를 하면은 4와 대응이 돼야 하죠. 자, 근데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Y라는 집합에 들어있지 않죠. Y의 원소가 아니죠. 자, 다시 말해서 2는 결국 화살을 보낼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따라서 자, 우리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냐면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랑 대응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억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자, 따라서 주어진 대응은 함수다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괄호 2번. 자, 괄호 2번에 나와 있는 대응은 X를 자, 어디에 대응시키냐면 X에서 하나를 빼고 절대값을 씌운 값에 대응을 시키래요. 자, 이것도 한 번씩 보내보면요. 자, X라는 집합 0, 1, 2 Y라는 집합 0, 1, 2, 3 여러분 0은 어디로 갑니까? 0은 0에서 하나를 빼서 절대값 씌우면 1이죠. 자, 그래서 0은 1로 1은 어디로 갑니까? 1에서 1 빼고 절대값 씌우면 0이네요. 자, 그래서 1은 0으로 대응을 시켜주시고 2는 2에서 하나 빼고 절대값 씌우면 1이죠. 자, 그래서 2는 어디로 보낸다? 1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응은 함수 맞습니까? 함수 맞죠. 자, X의 모든 원소가 화살을 보내고 있고요. 0은 1 하나, 1도 0 하나, 2도 1 하나한테만 보내고 있지. 그래서 기억, 니은 조건 모두 만족하니까 주어진 대응은 함수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 정리를 하면 자, 여러분 좀만 힘내시고요. 자, 우리 지금 계속 한 게 뭐야? 어떤 X에서 Y로 집합 Y로 어떤 대응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 대응이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에 배울 내용은요. 자,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자, 너무 중요한 단어이고 앞으로 이제 함수를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울 텐데요. 너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단어가 3개 보입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이란 단어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자, 따라서 그려주세요. x의 원소는 1, 2, 3이고요. y의 원소를 a, b, c, d라고 합시다. 자, 1은 a로, 2도 a로, 그리고 3은 b로 대응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응 함수 맞습니까? 함수가 자, 이제 너무 익숙하죠? 맞죠? 자, 저 x의 모든 원소 1, 2, 3이 y의 원소랑 대응이 되고 1도 a 하나랑 2도 a 하나랑 3도 b 하나랑 대응되니까 함수가 맞네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용어는 전제 조건이 자, 봅시다. 대응 f가 x에서 y로의 자, 함수일 때만 사용하는 용어다. 즉, 함수가 아닐 때는 정의역, 공역, 치역이란 용어는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괄호 1번. 자, 함수일 때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던 이 x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가 함수 f의 자, 밑줄 정의역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뭐라고? 함수일 때 왼쪽에 있는 집합을 정의역. 자, 오른쪽에 있는 집합 y를요. 함수 f의 밑줄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 자, 이해되시죠?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아, 여기 x라는 집합은 앞으로 정의역이라 부르고 y라는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공역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괄호 2번. 자, 괄호 2번. 자, f라는 함수에서 자, 정의역의 원소 스몰 x에 자, 공역 y의 원소 스몰 y가 대응할 때 자, 우리 원래 원소가 대응할 때 이렇게 화살표로 썼잖아요. 이게 대응이었죠. 자, 그런데 함수일 때는 이 대응을 뭐라고 나타내냐면 자, 밑줄 y는 fx라고 씁니다. 자, 다시 자, 그냥 대응일 때 우리 화살표로 썼잖아요. 자, 그런데 함수일 때 대응 관계를 y는 fx라고 쓰고 자, 이때 fx를 뭐라고 우리가 하냐면 x에서의 자, 밑줄 함수값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때 fx를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 f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정의역의 원소 x는 누구랑 대응이 되는 상황이다? y랑 대응이 되고 이 fx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서 함수값? 이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셔서요. 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 함수에서 정의역 x는 누가 됩니까? 집합 1, 2, 3이 되고 자, 공역은 y죠. y는 a, b, c, d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자,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지? a죠. 자, 이거 f2는 뭐야? 2에서의 함수값이죠.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다? 이것도 a다. 자, 3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b다.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쓸 수 있고요. 자, 3번 중요합니다. 자, 함수값을 자, 모두 모아놨습니다. 자,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돼 있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나십니까? 1학기 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조건 제시법 기억나시나요?
자, 조건제시법의 형태는 자, 중괄호에 바가 있고요. 자, 바 앞에는 이 집합의 자, 원소의 형태가 오고요. 자, 바 뒤쪽은 이 원소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이 집합은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냐면 이 fx라고 하는 아까 이게 뭐였지 얘들아?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자, 이 뒤에 조건을 봐봐. 이 x를 어디에서 가져오라는 거야? x를 라지 x라고 하는 정의역에서 가져오라는 거지. 자, 다시 말하면 정의역에서 혹시 너무 빠릅니까? 자, 다시 자, 정의역에서 원소를 가져와서 이 원소에서 함수값을 구해서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자, 너무 중요해. f의 치역이라고 한다. 치역. 자,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 한다. 자, 그러면 오른쪽 예시로 돌아와서요. 자,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치역은 자,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었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은 뭐라고 얘들아? fx라는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fx 바. 이 x는 어디에서 가져와라? 정의역 라지 x에서 가져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정의역의 원소가 1, 2, 3이니까 자, 그대로 쓰면 F1하고 F2하고 F3을 모두 모아놓은 게 치역이라는 거죠. 자, F1이 누굽니까? A. F2도 A, F3은 B인데 자, 우리 집합을 표현할 때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쓰기로 했지. 그래서 치역이 누가 되는 거지? A, B가 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우리 공역 Y 안에 A, B 얘가 누가 되는 상황이야? 치역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얘들아, 치역은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 즉 화살표를 받는 애들만 모아놓은 게 치역이고, 공역은 함수를 처음에 정의할 때 그냥 화살을 받건 못 받건 모두 다 모아놓은 게 공역,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받은 애들만 모아놓은 게 치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치역은 공역의 밑줄,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고 둘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선택을 안 받는 C나 D 같은 원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된다. 같지는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마저 채워보면요. 자, F2는 아까 A였죠. 자, 이건 반대로 얘들아. 이거를 자, A를 함수값이 A가 되게 하는 원소 누가 있습니까? 1도 있고요. 자, 칸을 하나 더 만듭시다. 자, A가 되게 하는 함수값은 누구도 있지? 2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자, 4번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끔씩 문제에서 정의역하고 공역을 안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고 그냥 함수식만 딱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정의역은 그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의 집합으로,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해라라는 건데, 자, 이거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아무 말이 없을 때 공역은 실수 전체, 정의역은 그 함수가 정말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의 모임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3번에 1번 다음을 구하세요. 자, 이런 fx라고 하는 식을 던져주고 이 네모 상자 안에 걸 구해 볼 건데, 자, 여기 나와 있는 함수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자,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아까 정의역은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의 집합이죠. 자, 우리 2차 함수 이거 개형을 그리면 자, x축,
y축이 있을 때 꼭지점이 0,1이죠. 0,1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아닙니까? 자, 2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다 정의될 수 있죠. 상관없죠. 자,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요. 자, 공역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 공역도 뭐다?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이제 치역을 먼저 구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치역은 아까 정의가 뭐였지? 함수값들의 모임이었지. 즉 fx라는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x를 정의역에서 가져오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그래프 프린트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치역은요. x축에서 찾아야 할까요? y축에서 찾아야 할까요? 자, 이 함수값은 y값이죠. 그래서 치역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y축에서 선택받은 y값들만 모아놓는 겁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 x가 0일 때 선택받은 y는 얼마입니까? 1이죠. 1. 자,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자, 그때 선택받은 y는 얼마죠? 2죠. 그러면 이게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도 함수값이 2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받은 y를 표시한다는 거는 봐봐. 자, 이 점에서는 어떤 y가 선택이 된 거야. 자, 이 x친 점에서는 이렇게 가면 이 y가 선택이 되고, 자, 이 점에서는 어떤 y가 선택을 받은 거지? 이 y가 선택된 거죠. 즉 y값만 표시를 하면 여기 1부터 시작해서 여기 위쪽으로 가는 이 y값들, 이 값들이 선택받은 y값들 아닙니까?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y값 중에 선택받은 y값이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공역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쌤이 색깔을 뭐 핑크색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y축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공역의 원소인데 치역은 이 중에서 선택받은 fx들, 함수값들만 모아놓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이 됩니까? 그래프 y값이 1부터 시작해서 y값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치역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y들의 모임인데 어떤 y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실수 y들의 모임이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채우면요. 자, 1에서 f1은 얼마지? 대입하면 2가 되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얼마를 집어넣어야 5가 되냐라고 물었는데, 자,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그리면 자, 함수값이 5가 되는 그 순간의 x값 몇 개입니까? 2개네요.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2랑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5가 되죠. 함수값이. 그래서 그냥 뿔마 2라고 쓸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치역을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이걸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x축이 아니라 무슨 축에서 찾아야 된다? y축에서 찾는다. 뭐 이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괄호 2번도 여러분 교과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문제입니다. 자, 집합 x. 자, 조건제시법인데 x들의 모임인데 x 봐. 어떤 x들?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사이의 정수들의 모임이죠. 자, 이거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fx는 2x다라고 하는 식을 만족할 때 이 함수의 치역을 구하여라. 자, 일단은 x를 써보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마이너스 1, 0, 1이 있네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함수 f의 치역이고, 자, 치역의 정의가 뭐지 얘들아? 함수값 fx들의 모임이고요. 이 x는 어디에서 가져와라?
정의역에서 가져와라. 자, 그러면 우리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니까 F-1부터 F1까지를 데려오면 그게 치역이 되겠죠. 자, 그럼 F-1은 자,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2, 0, 2가 돼서 주어진 함수에 뭘 구해냈습니까? 우리가 치역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